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조금 목소리도 가라앉고 피곤합니다. 참 희한한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종합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내시경을 했더니 이 장 속에 그 작은 물사마귀 같은 거 용종이 있다고. 근데 내시경 과정에서 아주 작은 건 뜯어내는데 그 뭐 병원에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혼자 갈 줄 알았더니 앰뷸런스를 태워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앰뷸런스를 타봤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환자로서. 그래서 앰뷸런스에 타고서 이제 그 검진센터에서 병원으로 옮겨져서 거기서 이제 수술 마치고 돌아왔는데 어제 하루 종일 죽만 먹고 오늘은 쫄쫄 굶은 상태고 그 굶은 데를 그 마취제로 2번을 맞았더니 지금 해롱해롱합니다. 내시경할 때 한 번 맞고 수술할 때 한 번 맞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메인 주제는 지금 한국 경제에 대한 게 메인 주제인데요. 그것을 다루기 전에 지금 너무 중요한 일들이 펼쳐져 있어서 딱 한 장 그 NCG 그러니까 뉴클리어 컨설팅 그룹하고 지금 SSBN 핵무기로 무장한 미국의 전략 잠수함이 들어와 있는 것, 이걸 잠깐 말씀을 여쭈겠습니다. 지금 이 NCG하고 이 SSG에는 좀 굉장히 살벌한 의미를 가집니다. 뭐 당연히 살벌한 의미죠. 이거는 뭘 뜻하냐면 시진핑한테 너 타이완 침공 하나는 없어. 타이완 침공을 하면 반드시 한반도에서도 동시에 전쟁이 벌어져. 그거를 뜻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상호 짐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타이완 침공과 동시에 북한을 내세워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손발을 묶으려고 할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도발한다. 라고 미국과 한국은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원래 뜻이 뭐였던 간에 미국과 한국이 그렇게 짐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선빵하는 게 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떤 인간이란 동물의 그런 그 특징인데. 네,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에 대한 그 짐작 때문에 현실이 그렇게 돼가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이런 효과를 두고 기대 이론이라고 부르죠. Expectation Theory. 경제 현상을 상당히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패러다임입니다. 그리고 이번 미팅에서 나온 한미 일체형 군사력이라는 화두가 이게 의미가 깊습니다. 이거는 이제 핵무기를 사용하는 걸 전제로 하니까 당연히 북한의 평정 자유화 과정에서 한국군과 미군이 일체로 한 몸으로 돌아간다. 그 뜻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과정에서 북한이 사용한 거든 중국이 사용한 거든 탄도미사일을 막는 데 있어서 일체형이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그 두 번째 탄도미사일 방어 MD에서 일체형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더 붙습니다. 일단 실시간으로 감시정찰 정보를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한 몸이죠. 감시정찰 정보에 관한 한 몸입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의 우주군이 이용하고 있는 감시정찰 자산과 그리고 우리의 감시정찰 자산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일본의 감시정찰 자산을 실시간으로 연동시키겠다는 뜻이죠. 그게 실시간으로 연동이 돼서 특히 한미 간의 공동작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링크 K와 미군 링크 16이 연동된다는 겁니다. 이거 무지하게 우리가 중요한 기반을 닦은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한국의 공군기를 링크 K 완성형으로 올려놓고 한국의 위성을 링크 K 완성형으로 올려놓고 그러더라도 미군과 실시간 연동될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이 될 겁니다. 아마 윤석열 정부가 이걸 그러니까 매듭을 잘 지을 겁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서로 양해하고 한국 링크 K를 쭉 개발을 해왔거든요. 이게 윤 정부 임기 내에 완성형, 다시 말하자면 우주나 이 공군까지 포괄하는 완성형이 됩니다.
링크 K가. 그러니까 이때를 틈타서 그 완성형에 완전히 미국의 링크 16과 링크 K를 그걸 이제 seamless interoperation이라 그러죠. 아주 매끄럽게 seam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옷에 그 꼬맨 솔기 라인을 그 솔기라 그러잖아요. 솔기 라인을 그걸 seam이라 그러는데 그런 게 안 느껴지는 아주 매끄러운 연동. 그게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확보해내는 아마 치적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탄도미사일 방어에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요격 대상을 분담하는 네트워킹이 만들어져야겠죠. 야, 저거는 한국군의 LSM으로 까. 아, 저거는 한국군의 천공으로 까. 아, 저건 미군의 사드로 까. 아, 저건 미군 운영하는 패트리어트로 까. 아, 저거는 한국군이 운영하는 패트리어트로 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게 정말 중국이 쥐가 날 겁니다. 쥐가 날 겁니다. 머리에 아주 그 경련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죠. 자, 이런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 이제 오늘의 본론, 이제 경제 문제를 좀 다루고 싶습니다. 이 한국을 저주해요, 한국 언론이. 예를 들면 이게 지난 5월 달에 KBS의 그 언론의 그 썸네일이거든요. 15개월 연속 박살, 5월 무역수지 21억 달러 적자. 흉악하죠. 국민들로 하여금 한국 경제에 대한 그 믿음을 안 가지도록 만들므로 해서 실제로 경제를 박살내는. 이 경제는 아까도 잠깐 말하지만 기대에 의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pectation. 그러니까 국민들의 기대를 망쳐버리면 경제가 망쳐져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짓이냐? 1월 달에, 올해 1월 달이 월별 무역 적자의 피크였습니다. 120억 달러가 넘었죠. 127억 달러. 그래 놓고 2월부터 2, 3, 4, 5 퍽퍽퍽 줄어서 21억 달러가 된 거예요. 5월 말에. 그러면 뉴스거리는 뭐냐면 이렇게 나와야죠. 객관적이면 뭐 윤석열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이 와중에 무역수지 똔똔 추세로 진입하고 있는 것 같음. 1월 최고치 무역 적자 127억 달러 단 4개월 만에 1월 말에서 시작했으니까 2, 3, 4, 5 단 4개월 만에 6분의 1로 줄어. 적자폭 6분의 1로 줄어. 그렇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무역 수지가 엄청 많았는데 또 1월 달에는 사상 최대, 월별 사상 최대 127억 달러 무역 무역 적자였는데 그게 4개월 만에 21억 달러 적자로 줄어들었다. 6분의 1로. 운이 좋으면은 6월 달에는 똔똔을 맞추거나 소폭 흑자낼 것 같다. 국민 여러분, 그거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상 아닌가? 저주를 퍼붓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싹 감춰둔 채 12개월 연속 박살, 5월 무역 수지도 21억 달러 적자. 아, 얘들 보고 있으면요, 소름이 끼칩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MBC 같으면 그 행간이 이렇죠. 무역 적자 이미 최악인데 외교 리스크까지 설상가상. 이게 이제 모음집입니다. 뉴스집이니까. 이것도 또 황당한 게요. 이 모음집 안에 외교 리스크라는 단어도 등장을 안 해요. 그럼 이거 누가 한 거냐? 편집자가 한 거야. 그 내용에 외교 리스크의 언급 내용이 없음에도 편집자가 마구 집어넣은 거예요. 외교 리스크 설상가상. 그럼 편집자가 이것도 한 5월쯤에 저지른 일인데 왜 이렇게 했냐? 그때 이제 그 종중이랑 더불어 중국당이 다 나서가지고 왜 우크라 전쟁 같은데 끼어들라 그러고 왜 거기에 무기를 간접적이나마 지원하고 그래서 그리고 왜 미중 전쟁에 맨 앞에 총알바지를 해서 한국을 어렵게 만드냐 이러고서 공격할 때거든요. 그때가.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거죠. 하루 종일. 이런 방식의 세뇌를 좋아하는 국민들이 표 성향으로 보면 한 40% 되는 거죠. 특정 지역 사람들은 95%가 그렇고. 예,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MBC의 이 문건에서는 무슨 소리를 했는데 외교 리스크라는 단어는 등장도 안 해요. 그건 편집자가 지 맘대로 박은 거야. 일단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은 세계 질서의 지각 변동이거든요. 두 가지가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차이나 디리스킹. 말이 좋아서 7글자지 여기에는 뭐냐면 글로벌 경제의 제조업 공급망이 밑바닥서부터 바뀐다는 소리 아니에요. 러시아 무력화. 말이 좋아서 6글자지 이거는 뭐냐면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먹어주는 석유가스 수출국이니까 러시아가 무력화된다는 얘기는 세계 석유가스 공급망의 구조 변화가 된다. 다시 말하자면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서유럽이 러시아의 에너지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한다. 그걸 뜻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변화는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그 고통과 또 시련을 주겠어요. 우리는 특히 중국 바로 옆에 있고 중국과 깊게 관계되어 있는데 그리고 모든 에너지 그리고 상당량의 식량을 수입하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이게 피할 수 없는 구조적 변화냐. 그 다음에 이런 구조적 변화가 피할 수 없다면 한국이 그 체질 개선 잘 하고 있고 고도화 잘 하고 있냐. 그게 이제 언론의 화두가 돼야 되는데 그건 싹 감춰 얘기를 안 해. 그리고 언론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 경제충 스탠스를 취합니다. 세계는 아몰랑, 아무튼 수출. 뭐 노래 이름이에요. 세계는 아몰랑 수출. 세계는 아몰랑 수출.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세뇌를 하죠. 세계 질서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말아라. 우리 먹고 사는 건 수출 아니야. 근데 윤석열이는 저 되도 안 났게 세계 질서에 관심을 갖고 자꾸 거기다가 뭐 모지랖 넓게 끼어들라 그래서 온 국민을 전쟁의 위험 속으로 더 몰아넣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자, 이거 어투예요. 이 노란 글씨, 그 다음부터 노란 글씨는 이 MBC에서 나온 내러티브고요. 하얀 글씨는 제가 거기에 대한 반박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이게 지금 판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보이나? MBC 눈에는. 차이나 디리스킹이라는 거는 그 안에 깔려있는 게 체제의 문제. 중국 특색 사회주의냐? 서방 자유민주주의냐? 서방의 그러한 생활 양식이냐? 중국의 개돼지 생활 양식이냐? 그러한 가치 판단과 체제에 관한 문제가 숨겨져 있거든. 근데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전쟁으로 이제 그렇게 짜면 우리는 거기에 끌려 들어간 그 사선에 갇힌 애꿎은 제3자. 그걸 영어로는 컬래터럴 데미지라 그러죠. 미국과 중국 사이가 총을 쏘는 그 총알이 빗발치는 그 중간에 갇혀 있는 애꿎은 제3자로서 한국을 만든다고요. 쟤들 그렇게 만들죠. 미중 패권 전쟁, 미중 무역 전쟁, 천만에. 지금은 이미 그거 다 넘어선 거예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가치와 세계관과 그 다음에 문명의 그런 원칙과 이런 게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누구 편을 서야 되는지 명확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핸섬하게 생긴 또 해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국중심주의와 보호무역이 확산되는 상황 속에 이거 함부로 말 못합니다. IRA 그거 우리한테는 좋게 작동하잖아요. 최소한. 그거 함부로 말 못합니다. 지금 진행되는 게 자국중심주의와 보호무역이라고 그게 특별히 강화됐다고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특히 미국의 공식 입장들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제일 이례적인 거는 뭐냐면은 중국으로 첨단 기술, 첨단 부품, 첨단 장비가 넘어가는 것을 막는다. 그게 제일 이례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호무역주의냐, 이건 좀 여러 가지 봐야 돼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직접적인 수혜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이미 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반도체, 전기차. 반도체 지금 당장은 중국에 못 팔아서 손해인 것 같지만 중국이 상당 기간 동안,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한국 반도체의 경쟁자가 될 싹을 밟아버렸기 때문에 우린 만세! 하고 이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런 또 이 노란 글씨 이렇게 나가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충이죠. 세계는 아몰랑 수출. 러시아가 박살이 나야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보가 강화됩니다.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이 직격탄을 맞은 것,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 전쟁에 의해서 러시아가 허리를 분질러지게 됨에 따라 시진핑도 겁을 먹고 타이완 해협은 물론 한반도 서해에서도 북한을 내세운 도발을 할 가능성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후 그 동유럽 쪽에 한국 무기가 완창 들어감으로 해서 전후 동유럽에서 러시아를 굳건히 맞서주니까 미국의 천문학적인 그 국방력이 꼽혀있는 미국의 무지막지한 힘이 동아시아에 집중될 수 있게 되어서 한국은 더더욱 안보가 강화됐다. 이런 스토리는 없는 거야. 그냥 경제충이야. 오늘 당장 내 수출길, 오늘 당장 내 반도체 왕서방이 사가야 되는데 왕서방 사가지 못하도록 왜 막어? 오늘 당장의 아주 근시안적인 경제충. 세계는 아몰랑 수출. 그 내러티브 구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할 줄 자구 동네 부탁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여기저기 지어패고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뭐 바람직한 말하자면 바른생활 아저씨의 유튜브 꼭지라고는 할 수 없겠죠. 예, 그래서 광고가 잘 붙지 않거나 또 붙더라도 심지어는 4주 지나서도 붙고 그렇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풍부하게 또 보다 정확하게 중국을 지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그때는 수면 마취제를 아침에 4방을 맞고 와서도 여전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 저주 한국 언론의 그 특징이 뭐냐면 다른 나라 특히 중국과 비교 없이 한국 이야기만 합니다. 연합뉴스는 좀 온건한데도 여기도 아까도 말씀드린 듯이 경제충 관점에서만 많이 봅니다. 세계는 아몰랑 수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질서가 변화하고 석유가스 수급 체제가 변화하고 차이나 디리스킹이 진행하고 있는데 따라서 모든 나라가 같이 고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차이나 디리스킹의 이제 그 주인공 되시는 중화인민공화국께서도 고생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천재 사방이 다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면 한국은 당연히 그 수출과 경제가 위축되죠. 그 위축 속에서 한국이 적응해내고 체질 변화하고 그러기 위해서 몸살을 제대로 하고 있냐 없냐 그 사정은 쏙 빼고 이거 연합뉴스 TV 그거 보세요. 7월 상순 수출 14.8% 감소 23억 달러 적자. 이것도 이제 좀 웃기는 거가 얘기가 우리나라 그 통계는 상순에는 수입이 많이 잡혀요. 그리고 하순에는 수출이 많이 잡혀요. 그럼 상순에 20억 달러 적자 정도면 하순에서는 10억에서 20억 달러 흑자 나옵니다. 내내 그랬어요. 제가 그 패턴을 지금 서너 번째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목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7월 상순 20억 달러 적자. 7월 전체로는 흑자 가능할지도 이렇게 나와야지. 그 다음에 중국 수출 감소를 쓰고 싶으면
한국 수출 14.8% 감소, 전년 대비. 그런데 중국은 12.4% 감소. 지금 중국이 12.4% 감소했습니다. 한국과 수출 감소 폭이 같아요. 살벌한 거죠, 지금. 한국 잘 맞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아예 OBS는 여긴 뭐 그렇게 종북스럽지 않은 데인데 이 편집 기자 하나가 눈에 뭐가 씌웠는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이 정도 되면 이건 무식을 넘어서서 아주 악질적으로 국민을 세뇌하려고 공작을 하고 있다. 이 제목 다른 편집부 기자한테 내가 묻고 싶어. 당신 중국 공산당에서 훈련 받았어? 아니면 평양 통전부에서 훈련 받았어? 훈련 받은 것 같아. 당증 갖고 있을 것 같아. 이 OBS 이 제목 보세요. 결국 이 뜻이 뭐냐면 6월에 무역 수지 잠깐 한 달 흑자였는데 7월에 다시 적자 난다 이거. 지금 초순 7월 한 10일, 11일에 나온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6월 달에도요. 그때 제가 기억하실 거예요. 6월 달에 적자 폭이 한 20억 달러 됐었죠. 6월 초순에. 그때 제가 그 말씀하면서 우리나라 지금 통계 그 패턴을 보면 월별 통계 보면 초순에는 수입이 많이 잡히고 하순에는 수출이 많이 잡혀서 초순에서 한 20억 달러쯤 적자 나면 하순 가서 이게 수출 많이 잡혀서 그거 메꾸고도 약간 흑자 날 것 같습니다. 그랬잖아요. 한 2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6월 달 전체로 11억 달러 흑자 나잖아. 아니 경제를 다룬다는 기자가 그 추세도 몰라? 그걸 악용을 해서 흑자로 겨우 6월 돌아섰는데 7월에 벌써 초순에 또 적자? 아니 7월 말에 가면 이게 거짓말인 거 다 알 텐데 그게 거짓말이든 아니든 나는 7월 말 그 숫자가 발표되기 전에 20일 동안 국민 뇌수를 곤죽으로 만들면 된다. OBS는 국민 뇌수 곤죽화 성지다. 뭐 이렇게 되는 건가? OBS 쫓아내서 이런 건 진짜 사기질 아니야? 사기질. 나 참 그러니까 이 한국 언론이요. 한국을 저주하는 한국 언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해 집단이야. 그러니까 언론 종사자라고 쓰고 자해소동 종북발이들이 태반인 거야. 참 그렇습니다. 이제 또 JTBC가 왜 빠지겠어요? 홍석현 회장이 계신데 여기서도 이제 한국 저주가 있죠. 브라질에도 추월당해 한국 경제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참 이게 경제 기자가 이런 걸 쓴다는 게 나 그 직업의 양심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또 편집부 기자는 이게 복잡한 내용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그냥 지 마음대로 이렇게 뽑은 거예요. 아마 경제부 기자는 이거를 세세하게 얘기 안 했을 거야. 그러나 이런 식으로 제목이 뽑히게끔 자기는 적당히 쓰고 나가고 편집부 기자 제목 뽑는 그 무슨 중국 공산당 당교에서 훈련받았는지 평양에서 훈련받았는지 모르게끔 의심되는 그런 자가 이렇게 뽑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경제는 기대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국민의 기대치를 망쳐버리면 한국 경제 망합니다. 팔 걷어붙이고 국민 기대치 망치는 거야. 멀쩡하게 잘하고 있는 것도 못한다고 얘기하고. 자, 한국은요. 인구 규모가 5천만이죠. 무역 의존도 높죠. 석유가스 수급 체계 변화와 차이나 디리스킹 와중에 제일 많이 타격을 입는 경제 중에 하나예요. 한국이. 특히 중국과도 관계 깊으니까. 그러면 이러한 세계 질서의 근본적 변화 과정에서 체질 변화를 일으키면서 적응하는 거를 이제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2022년 지금에서 우리가 순위가 밀린 건데 누구한테 밀렸냐? 여기도 화면에도 보지만 우리 뒤에 있던 브라질과 호주가 튀어 올라온 거야. 브라질, 호주, 러시아야 자기들이 발표하는 자료 그냥 따라서 갔으니까. 그 브라질과 호주가 우리 앞으로 튀어 올라온 거예요. 그럼 브라질과 호주가 어떤 나라야? 브라질은 거기가 식량과 자원 부국입니다. 브라질의 3대 수출품은 철광석, 콩, 석유가스입니다. 호주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따라서 2022년 같은 희한한 해가 오면 우리는 깨구락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순위가 밀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위는 밀렸지만 우리가 GDP 탑10 밖으로 밀려서 13위까지 됐지만 지금 한국 국민이 최선을 다해서 기업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떤 그 체질을 개선하고 탈중국화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시도되고 있다. 성공한다면 전화회복될 수 있다. 뭐 이 정도의 얘기가 돼야 되거든. 이런 얘기할 때.